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면식입니다. 어제 경우는 미국 측에서 중국을 상으로 나이스하게 관세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와 반도체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여기 테슬라와 보잉까지 정말 훌륭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비록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승세에 빨리 들어가지 않고 왜 오히려 역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는 등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은 We are going to be very nice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만 바라보시면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숙이고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팩트 체크이고요. 여기서 팩트 체크라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말을 했던 영상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온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With China. Are you going to play hardball with them? Are you going to mention COVID? Well, I'm not going to say, no, I'm not going to mention COVID. I'm not going to say, oh, I'm going to play hardball with China. I'm going to play hardball with you, President Xi. No. We're going to be very nice. They're going to be very nice.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ultimately, they have to make a deal because otherwise. 원본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으로 세게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렇게 기자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기자가 중국을 상으로 세게 나갈 것이냐고 물어서 마치 이런 질문은 왜 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심지어 시 주석을 언급하면서 나는 당신을 상으로 세게 나갈 겁니다 라고 한번 비꼰 뒤에 세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방식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단어 자체에 집중할 뿐이지 사실 그 외적 요소를 픽업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으로 세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말을 듣고 관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97달러로 내려갔던 달러는 멈춘 뒤에 다시 99달러를 향해서 올라갔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수는 함께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측에서는 정말 중국과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은 중국을 상으로 잡힌 관세를 모두 철폐하라는 중국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중국과 제대로 된 이야기는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또한 중국과 딜이 완전 체결될 때까지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까지 답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2, 3년이란 기간은 완전한 협상을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협상하는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관세 유예를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고 일단 유예 기간을 줬다는 그 과정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투자는 25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해로 미루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미룬다는 것은 경기 성장률이 약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거시경제에는 전혀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번 상승은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관세 협상이 정작 되지 않았다면 상승의 원인이 잘못된 것인 만큼 달러는 다시 하락할 수 있고요. 달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수 또한 제가 미리 그려놓은 엘리엇 웨이브 5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 또한 조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테슬라에는 260달러의 콜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니 260은 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실제로 어제 테슬라의 흐름을 보시면은 260 근처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였기에 250달러대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기준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하는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에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왜 상황을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테슬라의 실적은 보시다시피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진율은 1.37%로 돌파를 하였고 에너지 쪽도 문제가 없었지만 어닝 퍼 쉐어와 매출액에서는 모두 컨센을 큰 폭으로 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반영하여 테슬라의 가이던스 또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빨간색은 테슬라의 주가이고 남색은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으로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이렇게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지표는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좋지 않은 실적을 반영해서 그 다음 가이던스를 하향조정시켰다는 것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로스 마진이었는데요. 참고로 그로스 마진에서만 하향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실적이 나오고 나자마자 리스크는 명심하자는 제목으로 제가 바로 공유드렸듯이 어닝 퍼 쉐어와 매출액의 가이던스 또한 이렇게 큰 폭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주가는 평균적으로 컨센서스에 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매크로적으로 호재가 나오기 힘들다면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콜옵션들이 몰려있는 $260 이상의 위치부터는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겠다고 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표는 매일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혹여라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동이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라이브를 통해서 강조드렸듯이 S&P 500은 지금 저평가가 아닙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1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PE 멀티플상 21.89배인 상태로 딱 적정주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약 17배에서 18배 정도로 18배가 되려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 정도 추가로 하락해야 하고요. 16.5배가 되려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약 18% 정도 추가로 더 하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7배 정도가 되려면은 약 13에서 15% 정도가 되면 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얼마든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다른 기업들을 상으로 매수를 하되 정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호재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한 뒤에 수익이 생기면은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미리 이럴 때를 대비해서 3월 23일날 멤버십 분들 상으로 50%의 상승 신호가 잡힌 저평가 독점 기업을 분석해드렸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보잉으로 분석을 한 대로 결국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좋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던 이유는 바로 보잉의 출고량 성장률로 보잉의 주가와 동일한 상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고량 성장률은 24년에 보시다시피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737 맥스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바로 잡고 FAA로부터 737 맥스의 생산 허락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인 스피릿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함으로써 항공기를 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출고량 성장률은 2025년을 시작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요. 당연히 저평가인 보잉은 바닥에서 좋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이지만 그 과정에서 S&P 500에 잡힌 기업들의 어닝 퍼 쉐어와 매출 성장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저는 꾸준히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최대한 바닥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테슬라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매크로와 어닝콜에서의 내용 때문으로 그 말인즉슨 매크로의 이유가 사라지면은 다시 쉽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이브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현금이 없다라면은 저라면 이번 상승을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보수적으로 계속 투자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번 하락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